일생일대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몹시 설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늘 자신을 국민 배우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는 자신과 꼭 닮은 모습의 세계적인 배우를 만나러 낯선 길에 오르고, 그리고 또 다른 길 위에선 또 한 남자가 용기를 냅니다. 연기가 곧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린 두 남자의 인생 수업을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It seems he's very expressive, probably more than most people. He had confidence. He seemed to know what he was doing. 정말 카메라 앞에만 두면은 정말로 내가 당연히 아니라 그냥 일반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배역은 로맨틱 코미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배우 강민휘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이니까 이제는 국민배우로 하려고요. 안 하는 건 없어요. 안 해요. 없잖아요. 안 맞는 건요. 내가 뭐라고 안 맞으면 얘가 빚어갖고 잘 말도 안 하고 그럴 때가 그럴 때가 잘 안 맞다고나 할까? 이른 아침, 기획사 사무실을 향하는 강민휘 씨. 그의 매일은 한결같습니다. 어느덧 연기 경력 15년 차, 강 배우는 커피 향기로 감성을 깨우고 늘 그러하듯 발음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일상을 늘 함께하는 단짝이자 최고의 라이벌인 길별은과의 호흡이 더욱 빛이 날 기회가 왔습니다. 창작 뮤지컬 배우 수업을 위한 첫 리딩 현장에선 두 남자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뮤지컬에서 두 사람은 당당히 주연을 맡았고, 작품 스토리 역시 이들의 삶을 무대 위에 옮긴 듯 두 남자의 삶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를 가진 이들이 연기에 노래, 춤까지 소화해야 하는 뮤지컬이 과연 가능할지 모두들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분명한 건 자칭 국민 배우 민희 씨에겐 너무나 끌리는 도전일 겁니다. 민희는 국민 배우가 맞죠. 그리고 민희는 1등주의자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면 쟤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농담으로 넌 이번 오늘 2등이야. 오늘 지금 딴 배우 중에 어제는 1등이었는데 오늘 전체 대본 2등이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1등이라 그럽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다운 증후군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민희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추는 것을 유독 좋아했다고 합니다. 낮은 지적 능력과 부정확한 발음 등 배우의 길을 꿈꾸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영화 사랑의 말순씨를 통해 스크린에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운 증후군 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영화의 사랑의 말순씨 때 박흥식 감독님이 나한테 칭찬을 했거든요. 와,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했죠. 문소리 배우가 이제도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향수로 소문 주는데 와, 너무 잘한다고 선물 주면서 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때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와, 진짜 멋지다.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주목은 받았지만 그
그를 배우로서 인정하거나 그의 활동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껏 다양한 무대에서 대사의 약 70%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에는 오랜 세월 쉼없는 훈련과 열정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왜 아파요? 대사가 외운 거를 대사가 안 외워져요? 예. 뭐 아까 오전에는 다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 일전부터 다 그 잘 외우는데 아빠 씬이 그 준희 씬 그 잘 몰라서 제 아무리 1등주의자라도 이번처럼 주인공 분량의 많은 대사를 소화하기는 역부족인가 봅니다. 미니 씨, 머리가 아플만 합니다. 이럴 땐 뭐 방법이 없죠. 보고 또 보는 것밖에는요. 또 한 명의 열정적인 남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길별은 씨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계란을 좋아하는 춤과 노래까지 가세한 새로운 도전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고질적인 발음의 버퍼링 문제가 또 거슬립니다. 긴장을 하면 더 심해지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그는 이 긴장의 끈을 풀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버닝을 간격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그다음에 본인이 대사친 거를 한번 봐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어느 순간 녹음을 해가지고 어떤 발음은 정확히 나오고 어떤 발음은 안 되는 게 있다고. 네. 그 발음 안 되는 거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유롭지 못한 것은 대사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에게 있어서 몸의 움직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언어일 텐데요. 네 선생님. 뇌병변 장애를 가진 배우로서 육체적 장애와의 싸움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팡이에 의존해 찾아왔던 2년 전에 비해 현재의 회복된 모습을 갖기까지 그의 의지력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별은 씨가 이 경련이 심하면서 척추, 골반, 고관절, 다리 이쪽에 밸런스가 많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련이 일어나고 허리가 아프면 더 경련이 심해지거든요. 우리는 입하고 혀만 놀리면 되지만은 길변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는 정말 모든 온 전신, 온 영혼을 바쳐가지고 그 한마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때 그냥 온 몸이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다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그 노력이 들어가요. 이제 년이 넘었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별은 씨는 온통 공연 생각뿐입니다. 노래까지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다 연기에 대해선 말해줄 자신이 없지만 불안한 아들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십니다. 발음이 안 돼 엄마. 그래도 병원에 이제 댕기고 하다가 한 3살 때쯤에선 그 뇌병변이라는 그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때만 해도 그렇다고 뭐 재활 치료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치약 통지서가 나왔어요. 드러나 있는 애가 치약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때는 아주 하늘이 노래요 아주. 그래도 뭐 또 가르쳐야지. 달리 가르쳐준 분이죠.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또
배우도 아마 되지 못했을 거고 아마 집에 그냥 가만히 들어누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아들이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첫 다리가 되어준 분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늘 집에만 붙박혀 있던 아들을 등에 업고 어머니는 극장을 찾아갑니다. 캄캄한 극장 안에 펼쳐지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 빨려들 듯 넘치는 감동 속에서 어린 벼르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배우라면 나 같은 장애인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간절해지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배우라는 꿈의 별이 가슴에 쿵 하고 박히며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뼈아프게 깨달은 현실은 바로 그 장애 때문에 배우라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접힌 그의 꿈에 다시 날개를 달아준 것은 30대 중반에 찾아온 운명적 기회. 장애인 배우 오디션을 통해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배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 드라마 갑동이에서의 열연은 그의 존재감을 좀 더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기 묻은 피는 뭔데? 그건 같이 근무를 하라고. 공연일이 가까워지면서 연습의 막바지 열기도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미니 씨가 혼자 밖에 나와 서 있습니다. 오늘 미니 씨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민희 씨 애들이 왜 화나게 했어요? 응? 우리가 음악 연습해야 돼. 들어와. 동료 배우들도 이따금씩 종잡을 수 없는 그의 행동에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다가와주는 마음이 내심 고마운 미니 씨는 서운했던 마음을 토로합니다. 동료 배우 역시 그의 감정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와 간극을 좀 더 좁혀갑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조급한 사람은 미니 씨. 아직 대사암기도 되질 않았고 주인공으로 서는 무대에 욕심만큼 멋진 모습이 나오질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민희야, 오늘은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대사 분량도 과감히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혹여나 작품과 동료 배우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별은 씨의 지적이 더 매섭습니다. 대사 바뀌었어. 대신에 아저씨는 원래 잘하잖아. 그러면 아니야, 네가 더 잘해. 그러면 아니야, 아저씨가 더 잘해. 그럼 그래?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미니 씨가 다시 대본과 씨름을 하는데요. 마음도 초조해집니다. 장난친 거야. 나도 알지. 너무 다그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야. 별은 씨가 동생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슬며시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 공연 연습할 때 괜찮았어? 근데 자꾸 힘들어. 그때 힘들지? 넌 뭐가 힘드니? 그 힘든 거는 그 외우는 거.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 너 걱정하지 마. 너 다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나야. 내가 말도 버벅거리고 발음도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니까. 형은 제일 잘하잖아. 아니야, 니가 그 대본 암기만 하면 네가 1등이야. 형 근데 형이랑 아버지 그 대사 칠 때 형이 그 대사 치면
웬일이야? 아침 일찍? 일기를 하면은 좋은데 형님 그 말이 좀 이상해서 그때 어,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아버지랑 별로 안 되는가 봐. 10살이 넘는 나이차. 강의 배우 이렇게 서로의 장애도 다르고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지만 속마음을 가장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두 사람. 연기가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이들에겐 멈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씨가 오늘은 현장 학습에 나섰는데요. 1,300원. 극 중에 나오는 편의점 점원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부딪혀 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대사 암기만큼 현실도 만만치가 않죠. 손님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러니까 내밀면 천명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돈 주면 네, 700원입니다. 예. 천천히. 드디어 공연 당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극으로 노래하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뮤지컬 배우 수업은 무엇보다 길별은과 강민휘의 실제 삶과 고백들이 절묘하게 오버랩됩니다. 배우는 무슨 야 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우로 써주겠냐. 일반 배우들이 장애인 연기를 훨씬 더 잘하는데 그저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면은 돈벌이가 좀 필요해. 만약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나게 된다면 하는 그런 데서 착안을 했고 또 장애인 역을 했던 훌륭한 배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실제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까? 실제 장애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때문에 거의 장애인들을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장애를 가진 친구가 주인공이 돼서 그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장애인 연기를 훨씬 더 잘하는데 누가 장애인 배우를 쓰겠냐라는 이제 아버지의 대사는 그게 이제 일반화된 우리의 이야기란 얘기죠. 극중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홀로 남겨지게 될 장애인인 아들을 위해 연극을 준비합니다. 즉 아들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떠나려는 것입니다. 아들도 이 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해가는 방법을 하나둘씩 배워갑니다. 장애인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배우 수업엔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듣겠다고요?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죽음을 마주하는 아들. 배우의 뜨거운 에너지가 극장 안을 채워갑니다.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사회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같은 동작을 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를 많이 쓰게 되고 몸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장애를 조금 더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미니 오빠부터 얘기를 하면 감정의 폭이 진짜 넓어요. 저라면 저렇게까지 깊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럽고요. 베르니 오빠 같은 경우는 연기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세요.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 연기 선배님들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사람들의 박수가 두 배우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관객들에겐 어떤 경험의 무대였을까요? 사실은 장애인 배우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정말 저도 어느 순간에 몰입해서 같이 그 배우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처음부터 무대 내내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아직도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펑펑으로 갑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무엇보다 지금 두 배우의 가슴엔 어떤 울림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두드러가 배우가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안개가 100이라면 저는 지금 한 30? 그 정도밖에 아마 올라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남은 70을 태우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제 멋진 배우가 되고 싶고요. 이제도 이제 오늘 마지막 이인데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 꿈이에요. 평생 배우를 꿈꾸지만 세상은 이들에게 쉬이 무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배우 수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다음의 아무런 기약은 없지만 벌써 무대가 그리운 민희 씨. 그의 머릿속엔 늘 수많은 상상의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현실의 문 너머 그에게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월드 배우 파스칼 디켄. 간절한 꿈에 대한 선물처럼 길이의 배우 수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벨기에로 가는 여정에 오른 민희 씨.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그는 자신과 닮은 모습의 배우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영화 제8요일을 통해 열연한 파스칼 디켄은 장애인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특별한 배우입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와의 첫 만남. 이국적인 풍경에 먼저 가슴이 설레고 이제 그를 만나는 순간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바로 이곳이 파스칼 디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느덧 멋진 중년이 된 파스칼 디켄. 민희 씨 일행을 반갑게 맞습니다. C'est maman. Maman et papi. 아버지. Pourquoi papi? C'est pas papa? Non, non, c'est pas mon papa. Non. Je n'ai plus papa. C'est différent parcours. 순수한 마음만은 여전히 소년인 듯한 파스칼. 멀리서 온 특별한 손님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로 첫 마음을 나눕니다. 파스칼 형님의 느낌 있는 첫 인사가 민희 씨 마음에도 꼭 드는 것 같은데요. 아, 모자? 강민희는 과연 어떤 배우일까? 그의 연기 코치와 함께 민희 씨의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비록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인보다 염색체 하나가 더 많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지적 장애와 그 장애를 넘어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에겐 뜨거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흥과 끼가 넘치는 것까지 잘 통하는 두 사람. 금세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준 영화 제8요일을 비롯해 스크린 속에서 그의 존재감은 빛이 납니다.
처음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를 알아보고 캐스팅한 사람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자코반 도마엘. 토토의 천국을 시작으로 감독의 대부분의 작품엔 파스칼 디켄이 꼭 함께 한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Donc avec Jaco van Dormael, ce qui est génial avec ce metteur en scène, c'est que ce réalisateur, c'est que il expliquait à Pascal ce qu'il voulait avoir et Pascal donc interprétait à sa façon ce qu'il voulait, comment il le ressentait. Donc Jaco le laissait libre de faire ce qu'il voulait et c'est comme ça qu'on travaille. Par contre, quand on a fait une pièce de théâtre, Pascal et moi, donc pendant, enfin moi je n'étais pas là, j'étais son coach. Jaco a mis Pascal dans tous ses films et il le fera tout le temps. Il en fera 10, 20, il le mettra toujours. Il trouvera toujours un petit rôle pour mettre Pascal dedans, même si c'est une apparition d'une minute ou deux. 스크린에서 파스칼 디켄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의 배우였습니다. Que j'ai reçu dans le livre scénario, c'est beaucoup à lire. Non, je n'y arrive pas, le test comme ça. Et pour ça, j'ai bien compris. J'ai dit comme ça, j'ai pas de jambon. Moi, je veux chocolat. Voilà, ça dans les films comme ça. Moi, je veux chaussures. C'est Jaco demande, je peux le faire comme ça. Bon, pour moi, je suis bien content. D'être là à Cannes, c'est merveilleux. Un grand merci surtout que j'ai fait avec Créam. Merci, j'ai bien content que j'ai fait. Et c'est eux, c'est d'accord. Pour ça, je lui dis un grand merci. 질베르 세레는 유명한 무용수 출신으로 은퇴 후 파스칼 디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할 만큼 그는 다운 증후군 배우의 특별한 감각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Pratiquement tous les trisomiques, ils ont un sens de mouvement. On connaît l'hémisphère du cerveau droit et gauche. Le gauche, c'est pour, si je m'abuse, si je ne me trompe pas, le gauche, c'est pour tout ce qui est mathématique, tout ce qui est pensée, raisonnement. Et le droit, c'est le côté artistique. Donc, chez les trisomiques, c'est prévu que c'était prouvé que le côté artistique des trisomiques est plus développé que l'autre côté. Mais je trouve que Pascal, il a en plus un charisme vraiment spécial. Il a quelque chose de plus, je ne sais pas quoi, mais il a un charisme, il a quelque chose qui sort de plus en dehors de son talent d'acteur. Il doit suivre, et on doit l'aider surtout. On doit l'aider, on doit le motiver. En plus, on doit l'épauler, on doit le seconder. Parce que j'ai vu la petite pièce qu'il avait là, c'est un très bon acteur aussi. D'ailleurs, Pascal l'a dit aussi. Bon acteur, bien sûr. Pourquoi? Trisomique, ça veut dire quoi? Il est acteur, puis c'est tout. 다음 날 파스칼 디켄이 미니 씨와 함께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예술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파스칼을 중심으로 곧 올려질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연극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에겐 연극 무대는 고향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과정은 가장 생동감 있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적장애인 배우들이 준비한 공연에 관객들은 일반 공연과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하게 됩니다. 워낙 감이 빠르고 좋은 미니 씨도 그의 흐름 속에 금세 동화가 되는데요. 뭐 내친 김에 즉흥 댄스 실력까지 선보입니다. 파스칼 형님은 에너지 넘치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호흡을 맞춰주는 배려까지 참 보기 좋습니다.
en travaillant. Pascal a beaucoup travaillé, il a fait beaucoup de théâtre. S'il travaille aussi dur que Pascal, il peut y arriver, bien sûr. Et je pense qu'il a du talent en le voyant et que même en tant que personne, il est généreux. Et ça, pour être un artiste, c'est important d'être généreux. Ah ben moi je l'engage, hein, si il était super. 지적 장애인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변인들의 배려와 도움이 절대적일 겁니다. 이번 여행에 동행한 민희 씨의 어머니와 그리고 파스칼 디켄의 어머니.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반가움이 가득한 포옹을 나눕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을 배우로 꿋꿋이 키워낸 이야기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Effectivement, jusqu'à ces 10 ans, j'ai été seule pour élever mes 2 enfants. Et c'était très très difficile, aussi bien financièrement que moralement. Et quand Pascal lui a 10 ans et Yves 14 ans, j'ai connu Papy, mon second mari, le premier étant mort. Et alors on s'est mis ensemble et Papy a pris sur soi de prendre l'éducation de mes 2 garçons, puisque notre aîné était morte entre-temps. Le plus difficile, quand je suis tombée seule avec mes 2 enfants, quand il est parti. Et vous avez pris le courage en main, hein? Non, j'ai voulu me suicider avec mes 2 enfants. C'était aussi difficile que ça? Ouais. Ouais. 좀 울었어요. 그냥 가슴이 벅찼어. 그냥 볼 때 막 그 어머니 보면서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그냥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제 몸에 있는 제 어떤 그런 감정을 그냥 표현했다 이런 거 좀 그랬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올란다. 파스칼의 어머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함께 품는 미션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다운 증후군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주택 제8요일 협회 역시 그런 소중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 씨 일행이 빌보르드에 위치한 파스칼 어머니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Et normalement, on fait en Corée, c'est comme ça. 파스칼은 현재 브뤼셀에서 살고 있는데 주말이면 이곳에 들러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저게 스페셜 올림픽 찍은 거래. 집안 구석구석 아름다운 배우로 성장한 아들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Normalement, il dort ici du samedi au dimanche. Son sport, il a ici à Vilvoorde. Et après son sport, il vient ici à la maison dire bonjour. Et alors, il reste ici dormir. Et le lendemain, il reprend le train pour Bruxelles. Elle est bien, hein? 전 남편이 가족을 두고 떠난 자리. 매우 힘겨운 시절을 보내던 파스칼의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준 새아버지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아들 파스칼이 의존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인격체로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예술적인 재능이 많은 민희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두 부부는 더없이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Eh bien parce que, étant petit, on m'avait toujours dit, Pascal aimait bien danser devant le miroir. Et j'avais rencontré une fille qui m'avait dit, laisse-le danser devant le miroir. Ne lui interdis pas, parce que c'est son moyen d'expression. Pascal ne savait pas parler, mais il s'exprimait en dansant. Ouais, surtout de le laisser entreprendre tout ce qu'il a envie d'entreprendre. Parce que peut-être qu'il a d'autres dons qui sont cachés et qu'on ignore encore. On sait très bien que question
question intelligence, ils sont moins. Mais autrement, artistiquement et sportivement, ils ont d'autres qualités. Et c'est ça qu'elle doit faire, aller partout avec lui. Partout, partout, partout. Théâtre, danse, musée, partout. 하루하루 만남의 시간이 흘러가며 좀 더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파스칼은 미니 씨와 함께 그의 아지트 공간으로 이끄는데요. 파스칼은 이곳에서 그림 작업을 즐겨 합니다. 연극에 비해 그림 작업은 좀 더 내면적으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선 장애인들이 자신의 감각을 표출하도록 돕고 그 그림들을 모아 다양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니 씨에게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장애인들이 정성 들여 그린 자신의 그림을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에게 선물합니다. 기분 좋았어요. 그 파스칼 그 형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환란 미소가 제일 놓친 것 같아요. 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토록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묘한 울림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특별한 배우들. 그들은 언젠가 꼭 한 작품으로 만나자는 작은 바람을 나눴고 각자 배우로서의 길을 응원하기로 합니다. 미니 씨의 일주일. 길 위의 배우 수업엔 어떤 일기가 남을지도 궁금한데요. 나와 꼭 닮은 멋진 배우를 선물처럼 만났고 그 기억은 오랫동안 내 꿈의 환한 불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요? 여기 또 한 남자 별은 씨는 일주일간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채워오고 싶습니다. 영국 웨일즈까지 날아와 카디프에서 찾은 곳.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온몸으로 알리는 것부터 장애 배우와 비장애 배우들이 어우러지는 극단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I'm going to have to spell that too. How do you spell it? K-I-R Yeah. 별 B-Y-U-L 뇌병변 장애의 성격상 잠자는 순간 이외에는 늘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간다는 별은 씨지만 놀이하듯 진행되는 움직임 훈련은 마음의 긴장부터 무장 해제시키는 듯합니다. 이곳은 기존의 무대에서 소외됐던 이들을 무대 위의 주체로 끌어올려 함께 활동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한 명의 청각장애 배우를 위해 여러 사람이 매 순간 수화 통역을 멈추지 않는 것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That's the philosophy, the ethos of our company is to make theatre that's involves as many different people as possible and for as wide an audience as possible. So everything we do has sign language support and audio description fo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so that the access and the inclusivity is at the beginning of everything we do. It's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and everything else is built after that. But that's not just for the deaf actor. Why do we say that the interpreters are there for the deaf actor? The interpreters are there for me as well, for Elise, who's the director. It's a two-way process. So the interpreters are here for everybody. So we believe it should be raising awareness of access.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의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리얼 휴먼 비잉은 실제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폭력에 대한 문제를 포럼 연극의 형식으로 담론화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극중 사건을 조정하고 변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별은 씨도 직접 참여해 보는데요. 오케이. 오늘은 화났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I'm angry today, but let's talk tomorrow. Okay. Calm down. No, I'm not going to talk tomorrow. It's you two and me now. Is that how it's working? 너랑 사이 문제야. 지금은 더러 화가 나니까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일 얘기하라고. Yes or no? Look, Reese. 지금은 그래. 지금 그래. Yes, at the moment. Yes, right. Yeah. No more. Friends, no more. Okay. Thank you. Well done. Mr. Justice. Oh, Mr. Justice. Ooh, that was very emotional, wasn't it? What did this Reese try to do? He stuck up for Alice. How did he do that though? Did he do it with violence? Did he do it with anger? How did he do it? Just explaining. Yeah, explaining, standing up. Explaining, standing up. He used language and he used his words. And what did he keep saying? You're in the wrong. Calm down. We need to calm down. No, he didn't say that. He said, I'm angry now. He said, we're friends. She thought he was picking sides. Thought he was picking sides, yeah. Yeah, so it's a tricky one, isn't it? Yeah. But did we like did we like the way he did that? Yeah. 열려 있는 작업 방식을 지켜보면서 별은 씨는 먼저 이곳의 장애 배우들과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용기 내어 인터뷰에 도전해 봅니다. 배우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배우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We're not allowed to play a character if the character isn't written as disabled. Yet someone who isn't disabled can go and just jump in a wheelchair and play that character. It's just silly. So I decided to get into it for that reason. This is my first actual professional acting.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see myself as a deaf actor, really. I see myself as an actor, full stop. I think a good actor is somebody who can show fantastic facial expressions, emotions, and create a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이 공연은 웨일즈 내의 인근 학교를 투어하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곳 학생들을 특별 관객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민 극을 관객들은 먼저 관람하게 됩니다. 배우들의 열연에 학생들도 집중하는데요. 이어서 이 포럼 연극에 참여하는 관객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결말을 위해서 극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론의 장이 형성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열린 연극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I thought it was good because it shows like what happens in real life. Like in some cases, things like that do happen. But I found it sad and quite annoying because people shouldn't discriminate other people for what they look like and their disabilities. Do you think it changed your life, the way you think?
Yeah, because you have to see things differently and how other people see it. 길배우도 관객의 입장에서 이 연극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극의 상황은 그 역시 숱하게 경험해왔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And I feel that when we do cast our performances, when we do cast our plays, we do look for open-minded people, not people who are prejudiced or don't want to work in an open way. So the non-disabled actors we cast people who are ready for working in a different way, who want to work in a rehearsal room where there are BSL interpreters, audio describers, support workers, access workers, and different kinds of performers. Does it say in the script that that character is definitely not disabled? This character must not be disabled. If not, why? Does it say in the Shakespeare text that Hamlet is not a wheelchair user? Does it say that Juliet is not deaf? Why can't we open our minds and think about casting in a different way? We saw earlier on, we were doing some improvisation and he made everybody cry, and a very talented actor, and I can see why you're doing this, because you want to share stories with people and you want to challenge people and make people think differently. And I think that's what Beren is like. I think it doesn't matter how many people want to give him a job, he is an actor, that's what he does. 학교라는 또 하나의 무대를 찾아가 교감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장애 배우로서의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결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뜻밖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는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 여행의 마지막 순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싶은 별은 씨. 그는 더 큰 용기를 내어 낯선 길 위에 혼자 섰습니다. 그가 이번 여행의 끝에 꼭 한 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자신만의 거리 공연을 펼쳐봅니다. 평생 배우를 꿈꾸면서도 언어와 움직임의 장애에 늘 위축되었던 습관을 벗어던지고 싶은 그입니다. A lot of body language, obviously. You can see with the body language, the emotions that he was going through. He woke up, he was late, joyous, ideas in his head, and it seemed to me like he was facing fears and the fear of rejection. And that's what's hurting him, and the fear is just growing on him, you know. I'm sure it depends what disability they got. I'm sure some disabilities they struggle. I'm sure some enable them to express themselves even more. 길 위에서 만난 특별한 관객도 소중한 기억으로 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장애인 배우라고 얼마나 좀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배우는 배우다. 장애인 배우고 비장애인 배우고 그냥 배우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자존감이 좀 다른 사람 비해서 다른 사람 비해서 좀 낮아요. 그래도 배우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길별은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약속? 자기하고요? 되게 앞으로도 또 배우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I'm sorry, 길별은 굿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칸의 레드카펫을 밟고 싶다는 원대한 꿈만큼 오늘 이 길 위로 내딛는 그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언어에, 지능에,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두 남자에게 배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처음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뜨겁게 마주하며 무대를 사랑하는 이들과의 동행에서 그런 작은 편견은 곧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찌 보면 기나긴 예술의 길 위에서 장애는 방해물보다는 동반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유, 바닷가에 가니까 제일 좋지 뭐. 그치, 바다에 가져오니까 좋지. 너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형도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아니, 난 바닷물은 좀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 내가 이겼네. 내가 졌네. 야민아, 너 서양같이 빛나는 그런 배우가 되라. 태양은 모든 나름들을 골고루 비춰주잖아. 그러니까 모든 나름들이 좋아하는 그런 배우가 되려면. 모쪼록 어디에선가 두 남자의 연기가 그들의 인생 수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